오늘은 스플라인부터 이렇게 가보죠. 쉬운 거부터. 스플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곡선입니다. 스플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두 개요.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피트 커브가 있고 CV 커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메소드라고 있죠. 메소드를 눌러 보시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본은 피트 커브예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트 커브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뭐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얘가 왜 피트 커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그릴 거예요. 라인 50mm 50mm 50mm. 네, 제가 50mm 짜리 선들을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톱니바퀴 모양으로 제가 몇 개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복사하면 되긴 하는데 아직 우리가 카피를 안 배웠으니까 일단 하나씩 그려보자고요. 자,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50mm 짜리 선을 이와 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스플라인. 자,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표시가 나요. 기준이 있어야 표시가 나요. 지금 그리는 건 피트 커브입니다. 자, 메소드 CV 커브. 지금 그리는 건 CV 커브입니다. 똑같이 꼭지점을 클릭하고 있는데 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점을 통과하도록 계산하는 곡선이고, CV 커브는 접선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의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 그러니까 곡선을 접선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피트 커브, CV 커브. 근데 나중에 이거 한번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또 나와요. 이름은 바꿔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방법은 기억해도 돼요. 꼭지점을 통과하는 곡선, 그 다음에 접선으로 가는 곡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도넛이요. 도넛입니다. 말 그대로 도넛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도넛이 어떻게 생겼나요? 원 두 개죠. 그러니까 얘도 원 두 개를 물어봅니다. 보시면 도넛 명령어 실행하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타가 지름이죠.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오브 도넛. 안쪽 원의 지름을 물어봅니다. 3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오브 도넛. 도넛의 바깥쪽 지름이요. 이번엔 50이요. 그리고 도장 찍듯이 꾹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넛이 그려집니다. 그려보시죠. 자,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50으로 주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를 30으로 줬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죠. 이런 건 그냥 CAD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원처럼 그려줍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찍어줍니다. 세 가지 더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이제 지금 같은 명령어는 변수라고 합니다.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 얘는 채우기란 뜻이에요. 얘는 이런 변수 명령어들이 있어요. on, off, 0, 1,
이렇게 들어가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명령어가 그래요. 필. 그러면 이렇게요. 값이 다른 값 안 들어가고 온오프만 들어갑니다. 지금 온 되어 있죠. 꺼보도록 하죠. 오프. 이런 명령어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명령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면 재생입니다. 단축 명령어는 RE입니다. 리젠 그러면 이렇게 내부가 비워져 버립니다. 내부가 이렇게 비워져요. 자, 렉탱글 위드 10mm 그럼 어떻게 돼요? 속 내부가 비워집니다. 필이 채우다란 뜻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오프했잖아요. 껐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가 안 채워진 겁니다. 선의 내부를 채우냐 안 채우냐 그게 필 명령어입니다. 필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리젠을 쓰셔야 돼요. 자, 필 이번엔 온 해보죠. 온 그 다음 리젠 그럼 어떤가요? 다시 선의 내부가 채워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 필 명령어는 많이 쓰면 좋지 못해요. 원래 화면 재생 명령어가 두 개예요. 리드로우라는 명령어하고 리젠하고 두 개입니다. 원래는. 근데 요즘 리드로우는 안 써요. 얘는 안 써요. 리드로우는 안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장비는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다 메모리가 존재해요. 리드로우는 모니터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불러다가 화면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옛날에는 분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분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리드로우 시켜줬어야만 했어요. 요즘은 이 분립을 안 써요. 그래서 리드로우를 쓸 일이 없어졌어요. 리젠은 뭐냐면 컴퓨터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다 불러온 다음에 재계산하는 겁니다. CPU를 보내서 다 재계산한 다음에 화면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리젠을 많이 쓰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겠지만은 실제로 작업 들어가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느린데 거기에 리젠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불러서 재생하고 그러니까 재계산하고 재생시켜주고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필 명령어 쓸 때 리젠을 쓰기도 하고 그 예전에는 원도 이렇게 정다각형처럼 보였는데 요즘 그런 거 다 풀어져가지고 리젠도 별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어쨌든 요 명령어가 있으니까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파일 대화 상자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뉴 할 때 이렇게 뉴 할 때 요 대화 상자 뜨죠. 이거 쓸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냥 보세요. 파일 다이아 보시면 값이 1이죠. 0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뉴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떠요. 대화 상자가 안 뜨고 요 템플릿을 쓰겠습니다 라고 어디 나와요? 커맨드에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엔터 치면 일단 열리긴 열려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커맨드를 통해서 작업합니다. 이게 종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파일 다이아를 1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대화 상자로 뜹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더 해보죠. 스타트업이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일 다이아 스타트업 적어드렸죠? 얘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뭐냐면 스타트업 기본값이 0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기본값이 0인데 얘를 1로 바꿔보세요. 그럼 new 하게 되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바뀌었죠, 그죠?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여기 ACAD, ISO, DWT 나오죠?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원래 0, 1, 2, 3까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그 다음 2, 그럼 new 하면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다시 스타트업 3, 특별한 건 없네요. 스타트업 1하고 0하고 두 개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타원이요. X라인, 자 0도, 90도.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그렸고요. 자 서클, 반지름 30, 반지름 50. 자, 그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중심선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50, 30. 50에 30입니다.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타원은 어떻게 되나요? 원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걸 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원은 보통 이렇게 긴 쪽을 장축, 짧은 쪽을 단축이라고 부르는데 CAD에서는 장축, 단축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첫 번째 축의 양 끝점을 지정하면 중심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축은 절반까지만 그립니다. 총 3번 클릭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첫 번째 축의 양 끝점을 클릭하면 중심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점만 클릭해주면 나머지 여기는 대칭이죠. 그래서 CAD가 알아서 찾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중심점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축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다른 축의 끝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원이 그려집니다. 요걸 센터 방식이라고 해요. 자, 엘립스, 그 다음에 끝점 클릭하고 끝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점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끝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도 해볼게요. 엘립스, 여기 보시면 옵션에 센터라고 있죠. 얘가 중심선이에요. 자, 중심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엔드 오브 엑시스죠? 끝점이요. 이렇게 끝점 클릭하고 그 다음 끝점 클릭하고 중심, 끝점, 끝점. 네, 한번 해보시죠. 타원은 언제 쓸까요? 타원은 뭔지 알겠어요, 그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고 어떻게 그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타원은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경우나 두 가지 경우에 밖에 안 나와요. 이 타원이. 특별한 경우에는 안 써요. 근데 요 경우에 부닥치면 타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타원을 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여러분들 떡국떡이 어떻게 생겼나요? 떡국떡이 타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원기둥 있죠. 원기둥을 45도가 아닌 원기둥을 45도로 썰어버리면 그건 원이 돼요. 근데 45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썰어버리면 그거 타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떡국떡이 원기둥이잖아요. 그리고 어스 썰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떡국떡이
타원이 돼요.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죠? 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볼까요? 정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투상이요. 네. 처음 들어보죠? 모든 설계의 원칙은 정투상입니다. 설계는 정투상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정투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계는 정투상입니다. 간혹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정투상 못하러 해요 라고, 이거 못하러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투상 잘하는 사람이 설계 잘해요. 생각보다 정투상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투상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투상에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여진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 대학교 때 이제 현장 학습을 나갔어요. 현장 실습을 한 달간 나갔는데 사장님이 너 도면 그릴 줄 알지? 그리고 이제 도면을 딱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면 그렸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시고는 되게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정투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정투상이 설계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캐드의 정투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정투상 예제들이에요. 설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투상을 권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과정으로 바로 넘기거든요. 정투상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원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근,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거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건 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네, 맞아요. 투시예요. 위에 있는 건 투시입니다. 근데 투상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원근감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투상입니다. 투시와 투상이 있어요. 근데 설계는 투상으로 합니다. 투시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지금 가나다라 4개 나오죠. 라버는 투시입니다. 소실점이 나오잖아요. 소점이 나오잖아요. 투시예요. 소점이 최대 3개까지 나옵니다. 1소점, 2소점, 3소점 투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있으면 1소점 투시, 2개 있으면 2소점 투시, 3개 있으면 3소점 투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많이 쓰죠? 저 처음에 이제 기초를 딱 가르쳐주고 그 다음 첫 번째 과제물이 1소점 사진 찍어보세요 예요. 1소점으로 사진을 자꾸 찍어보시면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1소점으로 자꾸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1소점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다음에 2소점이요. 이렇게 막 자유롭게 찍는 게 아니고 요령껏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번, 나번은 양쪽이 이렇게 각이 들렸죠. 근데 좌우가 똑같죠. 그래서 가번, 나번은 등각, 각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등각, 투상도라고 하고 다번은 어떤가요? 각도가 하나만 들려졌죠. 그래서 이거를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부릅니다. 사투상, 사축투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고 이걸 보면 돼요. 한 몇 번 보세요. 이게 정투상이에요. 이게 삼각투상법입니다. 보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면도 앞에서 본 거, 평면도는 위에서 본 거, 측면도는
옆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봤다고 해서 우측면,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 그 다음 밑에서 보면 저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볼 수 있잖아요. 저면. 그 다음에 뒤에서 앞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배면입니다. 배면도 일화가 있잖아요. 저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높이뛰기를 배웠어요. 요즘 그 우상호 선수가 높이뛰기 하잖아요. 멋있게 막 뛰어가다 등으로 쫙 넘잖아요. 그게 배면뛰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배면뛰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가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넘는 게 배면 같은데 등으로 넘으면서 왜 배면이라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배자가 한자예요. 등이란 뜻이에요. 등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뒤에서 보는 건 배면도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투상이에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정면도가 없어요. 그냥 인면도라고 합니다. 설립자 써가지고 인면. 여기 이 중에 정면이 어디예요? 얘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인면도라고 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를 정면으로 합니다. 그러면 동측 인면, 남측 인면, 서측 인면, 북측 인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계나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정면, 우측면, 좌측면, 평면, 배면, 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부르는 명칭들이.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한국 생산성 본부에 가면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CAD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영어로 CAT라고 하거든요. CAT 2급이 바로 이거 그리는 거예요. 정투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설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CAT를 연습하시면 한 달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정투상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투상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각도는 45도로 놓고 하겠습니다. 45도요. 여기 이 각도요. 폴라 트래킹 각도를 45도로 놓습니다. 그리고 X라인을 이렇게요. 0도, 45도, 90도 이렇게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 이 십자가선 왼쪽 아래에 있는 얘를 지웁니다. 트림 이렇게요. 여기가 정면 자리고 여기가 우측면 자리고 여기가 평면 자리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여기가 정면 앞에서 본 거, 여기 위에서 본 거 평면, 여기가 오른쪽에서 본 거.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씩만 줄까요? 이렇게 제가 10mm씩 내려보죠. 얘는 중심선. 자,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올리는데, 이렇게 수직선 올리는데 여기 교차되는 지점 찾아지잖아요. 이때 한번 꾹 클릭하고 이렇게 수평선으로 뺍니다. 이렇게요. 적당히 빼세요. 여기도 중심선. 자,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기둥을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될 겁니다. 10mm. 이렇게 원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긴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자, 요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여기 꼭지점에서 똑같이 수직으로 올리는데 이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평으로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45도 사선, 이 45도 선인 게 여기 이 값이나 이 값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45도가 틀어지면 안 맞아요. 45도는 맞아요. 예전에 손으로 그릴 때는 컴퍼스로 이렇게 각 원을 그려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컴퍼스라는 게 아니고 45도 사선을 가지고 해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이렇게 트림으로 다 지우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원기둥 같은 경우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원기둥은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30도로 바꾸겠습니다. 30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150도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떡국떡처럼 이렇게 어슷썰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타원이 나오는 거죠. 자, 타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다행히 여기 끝점은 여기인 거 압니다. 자, 여기 끝점이 여기네요. 타원이 이 안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중심점의 위치도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요 사각형 안에 타원이 그려지면 돼요.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쓰는 겁니다. 엘립스, 여기 끝점, 끝점, 그 다음 끝점. 그럼 나머지 이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요. 얘가 정투상으로 그려진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X라인 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50. 자, 나머지는 다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원도 지울 거예요. 자, 이번엔 아크 명령을 좀 공부해 볼 겁니다. 아크요. 아크는 호입니다. 호예요. 단축키 A고요. 얘는 타원이죠. 타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크, 즉 호는 무조건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호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아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점 3개예요. 무조건 점 3개를 클릭하면 호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아크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점 3개를 넣으면 된다고. 이거 3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얘네들의 호의 위치들이에요.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각도. 호의 시작점, 중심점, 호의 길이.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호의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여기 센터네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센터, 스타트, 엔드죠. 근데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스타트, 센터, 엔드. 첫 번째 입력하는 점이 호의 시작점이냐, 호의 중심점이냐. 두 번째 입력하는 점이 호의 시작점이냐, 중심점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하는 점이 호의 끝점이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 세 개의 항목이
요 세 개의 항목하고 똑같아요. 단지 시작점과 중심점의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 세 개는 할 필요 없고 여기 6개만 쭉 해보면 됩니다. 자, 호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이렇게요. 자, 호의 시작점, 그 다음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그럼 호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제가 요선과 요선의 각도를 120도로 주었어요. 자, 이렇게 120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은 여기고 호의 중심점은 여기고 그 다음에 각도가 120도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려지는 거 맞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시작점, 중심점, 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무슨 뜻, 뭔 차이죠? 분명히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이거 뭐죠?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죠? 원둘레 기억나시나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원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기억이 안 나시죠? 적산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적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바로 2파이 r입니다.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요. 호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얘가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 현자가 줄이란 뜻이에요. 줄. 양 끝에 줄을 매달으면 일직선으로 가죠. 호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즉 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현자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현악기.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뭐 비올라나 첼로나 이런 거 다 현악기죠. 양 끝점에서 뭘 매요? 줄을 매다는 거죠. 줄을 매달아서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그걸 튕기거나 활로 긁거나 해서 소리 내는 거. 그게 현악기예요. 호도 마찬가지.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으로. 그게 결국은 현이 되는 거죠. 현의 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랭스는 호의 길이일까요? 현의 길이일까요? 현의 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현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있습니다. 현의 길이니까 지름보다 크면 될까요? 안 만들어지는 거죠. 반드시 지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세요. 이 끝점에서 요 끝점까지가 대략 86.6mm입니다. 제가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6.6mm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거 현의 길이에요. 일직선상의 길이잖아요. 이게 현의 길입니다. 자, 보시죠. 시작점은 여기고 끝점은 여기입니다. 자, 현의 길이 얼마? 86.6mm. 그럼 딱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아까 우리 이거 그릴 때 반지를 50으로 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100으로 써보죠. 그러면 딱 반원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001mm. 정말 작은 숫자죠.
근데 얘는 못 그려요. 이렇게 인벌브드라는 메시지가 떱니다. 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그려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하지만 랭스는 현의 길입니다. 즉 지름보다 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랑 똑같거나 그보다 작게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두 개 해보시죠. 그 다음은 시작점, 끝점, 각도네요. 시작점, 끝점. 자, 여기 120도였죠? 그러니까 120도. 그러면 중심은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마우스로 이렇게 접선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90도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시작점, 끝점, 그리고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을 반대로 돌리니까 반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마지막으로 자,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우리 요거 그릴 때 반지름 50이었죠? 네. 시작점 여기, 그 다음 끝점 여기, 그 다음 반지름 50.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반지름 50.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방향이 서로 다르죠? 똑같은 시작점과 끝점이었는데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이건 첫 번째 점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딱 감싸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손이 이렇게 감기잖아요. 이 손가락 감긴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손가락 감싸주면 알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 금방 표시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